상대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피터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군이 어인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해적청은 체급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상디가 희생하며 대다수의 해적들과 시라오시는 무사히 어인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상디는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피터는 상디가 인질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며 상디의 온몸을 구속한 채 임펠다운으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호송선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호송선에는 의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빨간머리 샹크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설마 세계정부의 호송선을 탈취한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쌍둥이 형이었던 빙크스였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미안하다만 나는 샹크스가 아니라네. 몰람스럽겠지 검은다리 상디 라고 말했고 상디는 그러고 보니 양팔이 멀쩡하군. 얼굴에 흉터도 존재하지 않고 말이야. 당신 정체가 뭐지? 악마 열매로 흉내내는 건가?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말이야. 하계에 내려오는 것은 오랜만이군. 피터 성에겐 내가 직접 호송선을 맡겠다고 말해두었네. 라고 말했고 상디는 말하는 어투를 보니 철룡인인 것 같군. 루피의 은인인 얼굴을 하고서 그런 어투는 굉장히 불쾌하군. 이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조만간 흐트러진 인과율이 모두 정리될 것에 철없는 도련님의 직위 또한 여기까지 세계정부의 고위층에선 샹크스 역시 반동문자로 보고 있다만 나와 아버님의 생각은 다르다. 밀짚모자라는 결집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해적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겠지. 그때가 오면 샹크스 역시 생각을 고쳐먹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상디는 글쎄 때로는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보다 동료와 꿈이라는 연결고리가 더 강한 법이라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디는 저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저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꿈과 동료들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모습을 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머큐리는 예상대로 알라바스타에 나타난 루피를 보며 해적왕 루피, 사실상 혁명의 중심은 이 녀석만 사라지게 된다면 해적들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테지. 또한 고대병기를 사용하여 역사를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감히 그 누구도 세계정부에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생각대로 되진 않을 거라고. 조이보이의 전설, 태양신 니카의 의지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 없어. 난 그저 동료들과 친구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계정부를 날려버리겠다고 결심했어.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마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 타이톤에게 타이톤 계획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고 신의 기사단 타이톤은 예 워큐리성 명을 받들겠습니다. 해적왕 루피, 나는 공간 열매를 먹은 공간인간, 지정한 대상의 공간 이동은 물론 가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라고 말한 뒤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와 워큐리를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타이톤은 이곳은 겉에서 봤을 땐 인식되지 않는다. 오직 이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지. 간혹 견문색 패기가 강력한 녀석들은 외부에서도 이 공간의 존재를 눈치채긴 하다만 콩 정군 총수가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줄 테니 밀짚모자 너는 조력자를 기다리지도 못하며 공허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감이 넘쳤기에 니시시시 고작 2명으로는 어림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머큐리와 루피는 타이톤과 함께 타이톤의 능력으로 생겨난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했고 머큐리는 오로성 전원에게 텔레파시를 통해 연락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었다. 현재 나와 타이톤은 타이톤의 능력으로 생긴 무형의 공간 속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드디어 긴 전쟁의 종언을 맞이할 시간이 왔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당장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지. 밀짚모자 루피를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이모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세터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전원 지금 곧바로 텔레포트 하도록 하지. 대기시간은 약 10분. 워큐리 그때까지 최대한 버티고만 있으세. 냉정하게 우리 개개인의 기량은 밀짚모자 루피에 미치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10분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군. 허나 버티는 것만은 자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 시시시 자신있게 싸우자더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고, 머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며 실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만을 인정하마 허나 아쉽게 되었구나. 조이보이도 니놈도 이모님께 협조하였다면 평생토록 아래 것들을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나는 지배 따윈 관심 없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의 뒤에는 로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콩은 견문색 베개를 통하여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드디어 시작되었는가.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네 녀석이라도 홀로 세계정부의 최고의 전력을 상대할 순 없겠지. 밀짚모자라는 구심점이 무너지게 되면 해적들의 혁명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네 녀석이 살아갈 운명이라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고 말테지. 내가 개입하는 것은 네 녀석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다. 만약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그때는 나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 녀석을 도와주마. 하지만 네 녀석이 오로성에게 패배한다면 나 역시 또 다음 전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표면적으로 세계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할 수밖에. 비비 역시 다시 빨간머리로부터 빼앗을 수밖에 없겠지. 과연 운명은 누구의 편일지 궁금하군. 밀짚모자, 네 녀석이 전설 속의 전사가 맞다면 부디 증명해다오. 내 판단이 틀렸지 않았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며 콩은 루피가 오로성을 제압하거나 무언가 변수가 생겨 루피 쪽으로 승기가 기울게 된다면 루피를 전설 속의 전사로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계정부를 배신하며 루피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결국 오로성에게 패배할 운명이라며 자신 역시 루피에게 모든 것을 걸 수는 없고 다음 전사를 기다리기 위해 세계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또다시 오랜 시간을 인내하리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와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키드와 로우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불만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샤본디 제도에서까지 내가 앞섰는데 밀짚모자 녀석이 정상회전에 난입한 이후 사실상 이 녀석이 초신성 중 앞서 나가게 되었고 결국 나보다 먼저 원피스를 차지하게 되었군. 이제 와서 내가 이 녀석을 앞지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밖엔 없다. 세계정부는 각국으로 출격.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섬 중 세계정부의 공격을 받을 섬은 알라바스타. 그곳으로 향해 키드 해적단의 위험을 알린다. 겸사겸사 빨간머리도 직접 처리하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킬러는 조심해라 키드. 어쩌면 그곳엔 오로성이 나타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음을 지으며 누가 나타나든 무슨 상관이냐.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모조리 날려줄 테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로우 역시 세계정부와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의 충돌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리오 포네그리프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는 모른다만 알라바스타 역시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가문이다. 헌데 당대 알라바스타의 왕은 어떠한 이유로 천룡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알라바스타로 향하여 독자적인 왕국을 구축했다. 이번에도 알라바스타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알라바스타로 향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베포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선장, 제2의 정상회전에 참전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는 건 어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아니, 이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비비를 확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오로성의 대결이 펼쳐지기 직전 키드와 로우 역시 알라바스타로 향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들이 콩이 말하는 변수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주시나요? 진짜 줍니다.